자, 다음 내용 상관 서브 쿼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 서브 쿼리는요, 여기 개념이 나와 있지만은 서브 쿼리에서 리턴되는 값이 여러 개의 행으로 구성된 경우.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봤던 스칼라 값이 아닌 이렇게 여러 개의 행이 리턴되는 경우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 상관 서브 쿼리라는 겁니다. 관련 연산자는 exists, not exists, in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서브콜인데요. 이 서브콜에서 리턴되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행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들에 대한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비교를 하거나 검사를 하는 이런 연산자들, 이런 걸 이용해서 메인 쿼리를 처리하는 것이 상관 서브콜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실제 예를 통해서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연습했을 테이블은 두 개입니다. 551과 552. 한번 같이 보시죠. 샘플 551. 551은 1, 2, 3, 4, 5, 널 이렇게 쫙 들어있네요. 552 볼게요. 3, 5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어떤 연산자를 볼 거냐면요. exists라는 연산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콜에서 리턴되는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연산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존재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존재하다. 존재하냐? 존재하다? 그러니까 서브 쿼리에 있는 데이터가 메인 쿼리에서도 존재를 하면은 그걸 참으로 여기어서 서로 대응되는 데이터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혹시 말이 좀 이것도 설명으로만 하려니까 좀 어려운데요.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샘플 552 테이블이에요. 이 522에 NO2 컬럼의 값과 같은 3, 5죠. 이 각각의 컬럼의 각 값과 같은 값을 가지는 551 테이블, 이것과 같은 값을 가지는 데이터를 찾아서 그 데이터의 A 컬럼의 값을 있음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데이터가 몇 개 안 되니까 한눈에 딱 보이죠? 아, 요거랑 요거를 있음으로 바꾸고 싶은 거구나. 이거를 이제 exist 문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두 개가 필요해요. 이거를 바로 하죠, 그냥. 자, 고칠 거야. 어떻게? 샘플 551이라는 테이블을 551이죠? 고칠 거야. 뭐로? A 컬럼의 값을 있음으로 고칠 거야.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냐면 존재해야 돼. 뭐가 존재하냐면은 select 샘플 552 테이블에서 왜요? 샘플 552 테이블의 NO2 값과 샘플 551 테이블의 NO 값이 같은 것에 대해서 만약 같은 것이 있으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걸 찾아서 A라는 컬럼의 값을 있음으로 바꿔줘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검색을 해보면은 있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있음. 네. 그러니까 일치하는 행이 있으면은 자, 보시는 대로 여기 3과 5에 해당하는 여기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를 있음으로 바꾸라는 내용이에요. 네. 이그지스트는 사실 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조인이라는 기법을 배우지 않아서 이게 설명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이렇게 같은 컬럼에 있는 서로 일치하는 데이터 조건이 많은 NO2와 NO의 값이 같은 거 이거잖아요. 요것과 요거의 값이 같은 거. 같은 걸 찾아서 거기에 그런 게 있으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거 따르게 고쳐볼까요? 제가 select 별 from
테이블 뭐죠? 샘플 551이죠. 왜요? 똑같이 벌써 이거. 자, 이렇게 하면요. 3, 5 있으면 나와요. 잘 보세요. 여기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만약 있으면은 그것과 관련된 데이터를 보여줘라. 그거예요. 있으면은. 이건 관련이 없는 데이터. not 붙였죠? not. NO2의 값과 NO의 값이 같지 않은 것만 골라서 그것들을 좀 보여다오. 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예, 이거 다음 페이지 어차피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쓰냐면요. not exist. 마침 말 나온 김에 일치하는 행이 없으면 그 일치하지 않는 행만 골라내는 게 not exist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set a는 없음. 즉 조건이 뭐냐면요. not exist. 존재하는 게 없으면 뭐가 존재하는 게 없냐면 select 별 from sample 552 조건은 NO2 552의 NO2 컬럼과 551의 NO 컬럼이 같지 않은 것만 찾아서 같지 않은 것. 왜냐면 같지 않은 것이냐면은 not exist가 붙었기 때문이죠. exist는 같은 것. 여기 해당되는 것. not exist는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것. 1, 2, 4가 되겠죠. 그런 것만 고쳐서 수정해라. 그래서 실제로 샘플 551 테이블을 확인해 보면은 없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지금 그 내용 하고 있는데요. 참고 삼아서 만약에 지금 NO2와 NO 컬럼이 이름이 다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름이 달라. 이름이 같아. 그러면은 반드시 테이블 이름을 앞에 붙여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두 개의 테이블의 컬럼명이 모두 다 NO라면은 NO는 NO. 헷갈리잖아요. 이 NO가 누구의 NO를 말하는 거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지금은 어차피 다르니까 이렇게 하지만은 같다면은 문제가 될 수 있죠.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테이블 이름을 앞에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건 이따 예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연산자 볼게요. 인연산자 이거는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이걸로 통해서 보겠습니다. 551 테이블인데요. 이거 우리 많이 봤었죠? N 551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1, 2, 3, 4, 5 지금 이렇게 바뀌었네요. 없음 있음. NO의 값이 3 또는 NO의 값이 5인 것에 대한 데이터를 찾고 싶다. 찾을 수 있죠. 인연산자를 써서 이렇게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3과 5라는 값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3과 5라는 값을 모르고 그냥 NO2에 해당하는 컬럼 그러니까 52 다시 한번 볼까요? 52 어디 있습니까? 이 552번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의 NO2 컬럼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값과 같은 것을 551 테이블에 찾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밑에 데이터 나오지만 select 별 from sample 551 자 551에서 찾고 싶어. 뭘 찾고 싶냐면 NO의 값이 select NO2 from 컬럼 하나니까 여기도 컬럼 하나야겠죠? sample 552 찾고 싶어. 근데 에러가 나요. 서브쿼리에서 리턴되는 게 한 줄 이상이래요. 즉, 자, 52 테이블에서 NO2 컬럼을 조회했더니 두 개가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근데 NO는 이거 하나잖아요. 하나의 값과 하나의 값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두 개의 값이 나와서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스칼라 값이 아니죠. 두 개 이상의 행이 나왔기 때문에 이 는 연산자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는 연산자를 쓰지 않고 여기다가는 우리 예전에 배운 인 연산자를 써서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는 여러 줄의 데이터를 포괄할 수가 있어요. 예. OE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뭐 두 줄 이상 받든 세 줄 이상 받든 받아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이 551 테이블에 NO의 값과 일치하는 게 있다면 그것들을 모두 보여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리턴되는 값 3과 5예요. 서브콜에서 리턴되는 값 3과 5입니다. 즉 NO는 3인 거, 또 NO는 5인 거,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보여주고 있죠. 자,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문제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잠깐 문제를 보시고 동영상을 멈춘 다음에 밑에 있는 답 보지 말고 한번 문제만 보고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다 못 풀면 다시 동영상을 틀어보시고요. 그래도 한번 제 설명이 듣고 싶다면은 일단 풀어본 다음에 동영상을 다시 재생시켜서 그 설명을 듣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풀어보는 게 중요해요. 자, 잠깐 끊을 테니까, 그러니까 동영상 끝내는 건 아니고요. 잠깐 끊을 테니까 문제를 한번 동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멈추고 직접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보세요. 자, 문제가 2페이지예요. 예, 그래서 혹시 까먹으셨으면은 앞 내용 뒷내용까지 보시면 될 거고요. 일단 뭐 뒷까지 한번 풀어봤다 생각을 하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에 만들었던 스튜던트 테이블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아이디가 준 1, 2, 3인 학생과 같은 학년인 학생의 학번 이름을 검색하래요. 아이디가 준 1, 2, 3과 준 1, 2, 3인 학생과 같은 학년. 그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일단 학년이에요. 학년. 같은 학년. 준 1, 2, 3과 준 1, 2, 3의 학년을 일단 알아야 되고, 학년 정보를 알았으면 그 학년과 일치하는 학생의 정보를 검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저 아이디가 준 1, 2, 3인 학생의 학년을 알아낸 뒤에 그 학년 정보와 일치하는 학생의 정보를 이렇게 검색하면 되겠습니다. 예,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두 번째 문제. 101번 학과 학생들의 평균 몸무게보다 몸무게가 적은 학생의 이름 뭐 이런 거 검색하래요.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예요? 101번 학과 학생들의 평균 몸무게를 일단 알아야겠죠. 그게 이제 여기 서브컬에 있습니다. 101번 학과 학생들의 평균 몸무게를 알아내고 그거보다 작은 학생들 작은 몸무게의 학생들을 검색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들 다 하나하나의 SQL로 풀어보면 되게 쉬워요. 하나, 둘, 하나, 둘. 근데 이건 이제 합치려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 건데, 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런 방식,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는, 뭐, 인, 이런 것만 써왔는데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게 더 많이 쓰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학번이 20101인 학생과 학년이 같고,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학번이 2101번인 학생과 학년이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키가 또 2101번 학생과 키가 같아요. 키가 크대요. 그런 사람의 정보를 검색하래요. 그러면 일단 서브쿼리가 두 개 나오죠. 첫 번째 서브쿼리 2101번 학생의 학년 정보 알아내야 되고 2101번 학생의 키 정보 알아내야 돼요. 자, 답 보시면은 2101번 학생의 학년 정보 2101번 학생의 키 정보를 알아냅니다. 그래서 학년이 같은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웨어절에 and 써가지고 조건 두 개 쓴 거랑 같은 거예요. 는 이 키보다 큰 사람들 이 두 개 조건이죠. 크게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구해라 라는 겁니다. SQL 3번 쓸 것을 지금 한 번에 쓴 거죠. 이거는 2101번 학생들의 학년 정보 알아내고 2101번 학생의 키 정보 알아내서 여기 비교한 거. 여기서 리턴되는 값은 다 무슨 숫자일 거예요. 이 서브쿼리에서 리턴되는 결과로 나오는 것은 숫자인데 우리가 그 숫자를 알 필요는 없죠. 몰라도 돼요.
예, 그 숫자 값이랑 이제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정보 미디어 학부에 소속된 학생의 이름, 학년, 학과 번호를 검색하래요. 일단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정보 미디어 학부가 이게 그 여러분들 잠깐 보시면요. 디파트먼트 테이블 한번 볼게요. 요즘 이게 프로그래밍만 잘한다고 SQL을 잘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데이터에 대한 이해, 현상 파악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디파트먼트 테이블 한번 볼게요. 디파트 네임, 디네임, 학과 번호, 학과 이름, 컬리지는 학부예요. 로케이션, 요거는 이제 학과 위치고요. 데이터 한번 볼게요. 좀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보시면요. 학과 번호, 학과 이름이 있어요. 이건 뭐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옆에 있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어, 자 보시면은 요 10번 공과대학 이건 널로 돼 있어요. 이거는 이게 제일 높다는 뜻이고요. 정보 미디어 학부가 있고요. 이 정보 미디어 학부의 상위 대학이 10번, 즉 공과대학이란 거고요. 자,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 공학과는 컬리지가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은 뭐죠? 100은 이제 여기 있는 100입니다. 정보 미디어 학부에 소속된 것을 의미합니다. 메카트로닉스 학부도 역시 10번, 정보 10번, 공과대학에 속하고요.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는 200번, 메카트로닉스 학부에 속합니다. 즉, 공과대학 안에 정보미디어 학부, 메카트로닉스 학부가 있고요. 또 정보미디어 학부에는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 학과가 있고, 메카트로닉스 학부에는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가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콜리지라는 컬럼을 만든 거예요. 상위 대학, 상위 부서에 대한 학과 번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거 좀 얘기하면 더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이 정도만 알고 계세요.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정보 미디어 학부에 소속된 학생의 이름, 학년, 학과 번호잖아요. 정보 미디어 학부는 쉽게 말하면은 컴퓨터 공학과와 멀티미디어 학과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정보 미디어 학부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즉 컬리지 값이 이 테이블의 퀄리티 값이 100인 100에 해당하는 학과 번호를 알아낸 뒤에 근데 그 학과 번호가 하나만 나오진 않겠죠. 보시는 것처럼 두 줄이 나와요. 그래서 는을 쓸 수는 없어요. 는을 쓸 수는 없고 인을 써서 거기에 해당하는 그 학과 번호를 가진 학생들의 정보를 이렇게 조회하는 겁니다. 좀 테이블의 구조가 좀 복잡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예. 중요한 건 이 서브콜에서 리턴되는 값이 한 줄이 아니기 때문에 스칼라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인 연산자를 써서 각각의 데이터를 검사하고 조회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브쿼리는 여기서 끝났고요. 이제 연습 문제를 통해서 좀 더 복잡한, 좀 더 어려운 내용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거 지금 한번 쫙 들었을 때는 뭔 말인지 알겠다. 그러실 거예요. 프로 연습 문제 풀려 그러면 잘 안 될 거예요. 물론 뭐 잘 되는 사람도 조금 있겠지만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보고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동영상 한번 보셨으면은 책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특정 부분 책 보다가 어떤 특정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은 저한테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동영상의 해당 부분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풀어보세요. 바로 도전하면 깨집니다. 이 연습 문제를 일단 그렇게 해서 풀어보시고 뭐 이 혹시라도 이 동영상을 집에서 보는 사람이 있다면은 시간이 되면은 여기 있는 예제들 다시 한번 본인이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보는 거랑 직접 하는 거랑은 또 천지 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많이 공부하고 연습하시고 연습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